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올해 전북의 국가예산도 9조 원을 넘기는 등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초석들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라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 국립의전원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죠. 그런가 하면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선거의 판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올해 전북의 비전과 전북특별자치도법 등의 후속 과제를 짚어보고요.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현황과 민주당 무공천의 의미,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이 바라본 전북 정치권의 성과와 과제, 또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어렵사리 통과됐는데 정부권의 원팀과 합치의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아직 남원 공공의대나 제3금융중심지 등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더 많고 새해에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원팀 기조로 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 무효용으로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전이나 전략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처럼 보이고 있고 단일화 여부 등이 벌써 거론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 임기 동안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생 정치를 보여주는 후보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전주울 재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민주당이 높은 영향력과 조직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다던가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요. 또 재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그 지역만의 이슈로 끝날 수 있는데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회 상황이나 보면은 서로 뜨지잡기 공격을 위한 정치만 하잖아요. 그래서 좀 피로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존재감을 더 드러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북의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전북 정치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신년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올해도 이 정치 토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올 새해에는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새로운 도지사 교육감 많은 시장 군수들이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일단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 먼저 올해 어떤 기대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렀으니까 7개월이 이제 지났죠.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뭐 바둑으로 치면 이제 포석을 깔아놓은 그런 형태인데 예. 지역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까 하는 디자인을 하는데 치중을 많이 했고요. 또 공약에 대한 어떤 실행 로드맵도 다 각 자치단체마다 좀 했을 것이고 또 중장기 계획도 아마 세웠을 겁니다. 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뭐 일자리랄지 기업 유치랄지 또 소득 또 이제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데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상당히 그 역동적으로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역동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자치단체장들 새해 뭐 이야기한 걸 보면은 뭐 김관영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좀 희망찬 그런 설계를 다 내놨죠. 그렇더군요. 김관영 지사는 역시 뭐 기업 유치가 제일 그런 숙제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우범기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또 대편역의 원년을 삼겠다. 또 황인웅 무주군수 같은 분은 전국 10대 지역 관광 매력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 쪽에 포인트를 두고 끌고 가겠다. 뭐 이렇게 했고, 또 이학수 정읍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공약 사업에 치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예. 또 뭐 정성주 김제시장 같은 경우 대도약을 하는 그런 원년 초석을 놓겠다.
또 완주는 제4대 도시로 그 발돋움하겠다. 물론 김제도 제4대 도시 공약을 했습니다만 예, 예. 또 뭐 진안 같은 경우도 민생 행보에 조력하겠다. 이렇게 내거는 등 올 한해는 기대와 어떤 기대에 찬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역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긍정적으로 기대에 찬 올 정치 전망을 해주셨고요.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은 아무래도 선거 후에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이런 것들이 또 6개월간 또 지속되는 과정이 있었고 아직 자기 색깔을 내기에는 좀 어려웠다고 그렇죠. 봅니다. 아무래도 작년 지방선거 선거 결과를 보면 낙후 전북이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도민들의 어떤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게 표심으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뜻을 받아안고 올해에는 이제 단체장 중심으로 자기가 이제 색깔 또는 인사 이런 그렇죠. 것들을 자기 의도대로 해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철학을 시정 군정에 이제 반영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때가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예. 올해는 또 국회의원 총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라북도 전체 도정이라든지 시군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올해가 그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한 해가 아닌가. 예. 지금 단체장들도 뭐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올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뻔하거든요. 예. 내년에 선거 치르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선거 준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자기 의도 철학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올해 각 그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이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 거리거리마다 이경재 의원님 전북 네. 특별자치도법 통과. 하지만 그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도민들 많이 계십니다. 일단 뭐 가장 큰 화두로 올 새해가 열었다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냈고 또 서민들한테도 희망을 던져준 지난 연말의 낭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전북 특별자치도가 1년 2부 때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거거든요. 예. 독자적 권위를 지위를 갖고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왜 이것이 됐냐면은 과거에는 호남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광역권 경제 대책에서도 호남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권에 있는 광주 전남의 전라북도가 치가지고 인사, 행정, 사업, 정책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본 게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독자적 어떤 권역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해 나간 것이 성과를 낸 건데, 근데 성과를 낸 것은 맞지만은 지금 특별자치도를 법을 보면은 제주 같은 경우는 이 뭐 481개 법률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촘촘히 엮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28개밖에 안 되고 또 전라북도도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자치도법이 실행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건 아니다. 앞으로 분권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그렇죠. 현안이 되겠고요. 두 예, 번째는 우리가 이제 특례를 주장하면서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런 권리 권한을 이제 이양받아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자치 역량이 아마 시험대에 올라갈 겁니다. 예. 우리 지역만의 창의성, 독창의성 있는 사업 정책, 미래 어떤 비전 어떻게 발굴해 나가면서 정착을 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제 주어진 그런 과제인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요. 예. 더 큰 거는 그 전라북도만은 이게 안 됩니다. 아까 그 얘기한 자율성 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책은 강원도랄지 연대해가지고 그렇죠. 법적 문제를 그 구속력 있게 해나가는 그것이 가장 또 하나 숙제라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활발한 그런 성과 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또 그런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속빈 강정, 무늬만 예, 예. 특별자치도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큰 측면에서 희망과 숙제를 던져준 그런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자치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제주 강원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적 지위는 가졌지만 말씀하신 그 알맹이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통과된 특별자치법 또한의 요약본을 살펴보면은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의 행정재정상 특별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 균형발전 특별 계정 설치라든지 자치사무 등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파견, 지역 인재의 선발, 채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부여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그 특별자치도가 그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자치사무를 확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특히 또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예. 행자부 장관과 이제 협의가 필요한데 만주시켜 이러한 것에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세종시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우리 전북에 맞는 실질적 내용을 앞으로 1년 동안 어젠가 그제 국무총리 국무회에서 통과가 또 예, 됐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지원위가 만들어지는 건데 1년 동안에 해서 그 1년 동안의 내용이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이제 선포되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 1년 뒤에 이제 선포되면서 실질적인 이제 특별자치도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 1년이 그 내용성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정치권과 협력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예. 그 사업 내용이나 자치권 이런 것들을 그 내용 안에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내년 1월 17일부터 아마 이제 특별자치도로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까지의 어떤 노력의 과정을 그래도 한번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협치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협치의 긍정성의 결과를 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어? 뭐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리 전라도 현안들이 예. 한마디로 개운하지 않았잖아요. 이슈는 돼 있지만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특별자치도 부분은 제한한 1년도 안 돼서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왜 통과가 됐는가를 살펴봐야 했는데 제가 볼 1차적으로는 신임 지사의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김관영 지사의. 두 번째는 그 정은천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기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것만큼은 이것조차도 안 되면 전라북도는 진짜 외로운 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미 강원도까지 한마당에 어떤 그 호남 광주 경제권에 포함되는 전북의 어떤 독자성 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조건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왔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맞물렸다고 보고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도 어떤 전북 소외론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답을 찾지 못했고 전북의 어떤 특별자치도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맞물려서 특별자치도가 이제 급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 한 번의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그건 여야가 같이 노력해서 극복에 대해서 얻어낸 중요한 성과고 그래서 최근에에서 가장 빠르게 전북이 어쨌든 전체 의견을 모아내지 않았던 어떤 현안 사업이 통과된 하나의 사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여야 협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협치도 뭐 통과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와서 국민의힘 의원이 주민들 이용호 의원하고 그 정우천 의원이 있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두 분을 보면 그 계보가 좀 다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친윤하고 옛날 또 그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분이
국립의전원 이런 거 있어도 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현안 사업인 외에서는 또 한병도 뭐 도당위원장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좋은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볼 수 같습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보면은 예. 지역의 어떤 커다란 현안이 통과된 거는 협치의 성과버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천 의원이 역할을 한 것도 맞고 예, 한병도 의원이랄지 도당위원장이랄지 안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전라북도에 연구를 두고 동행 의원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그렇습니다. 속을 보니까 국회에서 그 본회의에서 표결하면은 그 전광판에 그 참석 여부, 그렇죠. 가부 여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연구가 있는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내 소속의 의원들이 불참을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전체적으로는 3명의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3명의 의원은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국힘당입니다. 서병수 부산에 그다음에 포항의 김병욱 이 세 분은 이제 국힘당에 이제 반대 의견을 했는데 전라북도 연구를 둔 의원들이 김철민 진안입니다. 최강욱 남원이죠. 박용진 장수입니다. 이하경 순창, 이모경 정읍, 정성호 익산, 한준호 전주. 그래서 이분들은 우호적인 세력으로 분류해가지고 전북 연구를 둔 관리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대상들인데 다 불참을 한 의원들이고요. 또 국힘 쪽에서는 조수진 익산이지 않습니까? 또 이영호 남원 이영호 의원도 불참을 했어요. 뭐 지역 행사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읍의 시대인 뭐 전혜숙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우호적인 그런 그 정치인을 분류해서 많이 보고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 세 분도 불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협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사안이 꼭 100% 먹혀드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 어떤 의원들의 그 선호 또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 근데 언론에 보니까 그런 보도가 많은데요. 어차피 특별자치도 법안은 여야 합의해서 관련 상임위나 법사까지 다 통과된 마당에 그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개별적 의견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회 의안 통과 과정을 보면 여야가 합의를 보면 거의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바쁜 사람 참가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동행이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를 우호적으로 본다는 것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할 일도 만무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비판할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물론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봐야죠. 반대연 3명 중에서 부산의 서병수 의원의 반대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달리 뭐 반대한 건 아니고 호남권에 분류된 말하자면 광주, 전남, 전북인데 부울경처럼 뭐 이렇게 호남권에 분류된 그런 현안을 왜 전라북도가 이탈해가지고 별도의 독자적 권역을 설정했느냐, 그걸 왜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냐, 이걸 지금 반대 명분을 내걸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반대 의견도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또 희석시키거나 또는 당위성을 설파할 수 있는 그것도 또 하나 또 숙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병수 의원만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도 일부에는 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돌파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는 거죠. 자, 결과는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그 특별한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4월 5일이 되면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우리 지역 전주을에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무공천을 일단 발표했고요. 여러 후보군들이 전주을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기로 정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내건 당헌의 96조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잘한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니까 1년짜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일단 다자고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특징은 내년에 이제 공천을 할 것인데 경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 본선 경쟁력이 없는 분들은 뭐 다 나올 걸로 보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경선 때 과연 이번에 탈당을 해가지고 나온 그 후보들이 떨어지건 또는 당선이 되건
내년 복당 시청했을 때 과연 중앙당에서 이걸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예. 당선이 되면은 그것은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당 이야기 들어보면 이건 탈당하고 나간 분들은 절대 복당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출마 여부를 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고민을 했던 사람은 아마 최형재 전 위원장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탈당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상재 후보한테 졌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그 대선 때 복당을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왔고 또 이번에 탈당을 한 그 부담이 아마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는 복당 불허 이런 걸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는 막 불출마로 결정을 했어요. 그 불출마 사유는 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민해왔지만 존중한다.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재집권하는데 노력하겠다. 막 이런 내용을 밝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무공천을 하니까 또 반기면서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임정엽 전 완주 군수 또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 이런 분들은 이미 뭐 공식화해서 나가고 있고요. 예. 또 진보당의 강성희 그 뭐 전북도당 민생특위위원장. 민생특위위원장은 예. 이미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고 지역구를 지금 상차시 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경민 국힘당의 전주시장 전 후보였던 김경민 씨도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훑고 있고요. 지역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주시해서 봐야 될 점은 전주 우리 이 재선거가 이루어진 그런 배경은 일단은 선거법 위반인데 어떤 비리 뭐 뇌물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이 공천을 내지 않는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떻게 선거가 흘러갈지 이것도 하나가 포인트인데 일단 그런 여세를 몰아서 정운철 국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근데 비례대표를 던지고 아마 나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거도 재선거지만 김영희 대표님 전주 유권자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실 책임도 어느 정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공천을 한 공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어야 되겠고 단순히 결과가 재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재선거 치러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민주당의 책임 또 유권자로서의 정확한 후보의 선택 이런 부분들도 함께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을 보면은요. 예. 이번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의원직을 그렇습니다. 상실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그 민주당이 항상 온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 권리당원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 2투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당이나 도당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예산이 많이 수여된다는 이런 문제로 시정조치를 않다 보니까 그건 단순히 의뢰 문제가 아니라 전라도 전체가 누가 고발하면 다 걸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음성적으로 권리당원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 오면 응대하라고 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너무도 당연한 조치였는데 한때 지역 정가에서는 결국 후보를 그래도 이렇게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뭐 그게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추측들을 하면서 중앙당 가서 또 실제 많은 로비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원칙대로 그 무공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언론에서 거론되어 있던 유력 인사들을 뭐 양경수 의원, 이정원 씨, 최영재 씨, 뭐 여타 등등의 그 이덕춘 변호사든 그 기존의 어떤 민주당 중심으로 활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하면 1년 뒤에 원래 민주당 지금 당원에는 탈당 후 1년 이내에 복당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대선 있고 그러면 막 무원칙하게 다 받아주지만 내년까지 과정에 그런 일은 없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탈당해서 선거에 나가면 당락과 상관없이 내년도에는 복당이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유력 인사들의 대다수가 지금 이제 출마하지 않았고 임정엽 전 군수나 뭐 김호수 전 의장은 이번 대선 때 다 입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임정엽 전 군수 쭉 예를 보면 과거 90년대 전력을 가지고 컷오프를 2번이나 연속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것 같고 뭐 김호수 의장도
전 의장. 전 도의회 의장도 민주당 안에서 어떤 권리당원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공천권을 잡기는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단을 하면서 다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고 보고 진보당인가요? 강성희 진보당입니다. 민생특별위원장이라든지 김경민 이분은 요즘 들어오면 선거 때만 이렇게 또 들이밀더라고 막 원래 부안에서 많이 나왔던 분인데 어느 날 전주로 또 입성을 해가지고 선거를 나고 또 박종덕 전 학원연합 회장도 거론되고 있대요. 마지막에 등록까지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정우찬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로는 안 나오고 싶었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이번 재선거에 출마를 안 했으면 했지만 그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적 분위기나 이런 데 속에서는 당연히 어떤 의미로 보면 등 떠밀려서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얼마든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또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제 정우찬 의원 같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벌써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때 되면 이제 거의 1년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북도민 전주울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가 보면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받아 안아서 과거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도거든요. 현재까지 구도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곧 며칠 지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는 소문이 지금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임정엽 전 군수라든지 정운찬 의원 그다음에 김호서 전 의장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서 경쟁을 하면서 그 표심을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공학적으로 선거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그동안 10년간 전국적으로 7차례의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평균 투표율이 39.8%, 자 40%로 가정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6일 지방선거도 투표율이 48.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16만 5천 명이 전주의 유권자예요. 40%를 잡으면 6만 4천 명, 7만 명 정도로 잡고 선거 후보군이 이렇게 10명 가까이 되었을 때 그럼 10,000명 정도 가까이의 표를 얻으면 당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분들이 전체 끝까지 완주할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할지 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현격기 비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은 이제 입질하고 출마하지 않는 그런 후보들이 오히려 절반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도 4자 구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4자 5자 구도 정도 된다고 이제 절반으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2만 명이면 당선 안정권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보다 더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는 한 4, 5천 명도 당선 구도권인데 사실 4, 5천 명 정도 되면은 조직화가 가능한 숫자로 보거든. 정치 선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조직 동원해서 우리 야구를 끌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는 그 크기인데 표본 크기인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 대중성과 조직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를 볼 것 같은데 그런 크기가 표본 크기가 유권자 표본 크기가 적다고 볼 경우는 이 두 가지는 거의 절대적이죠. 조직 가동이랄지 대중적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거를 많이 치른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오히려 이건 아주 쉬운 선거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전주울 재선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요. 나오는 후보의 절대 다수는 완주하기가 어렵고 실제 우리가 국회의원 해봐도 500표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300표도 얻고 그래서 결국은 유력 후보 중심으로 그 쉽게 하면 합종 연행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권자들이 알아서 그 어떤 표심이 유력 후보 중심으로 표가 결집될 거라고 보면 그 이제 강한 후보들과 그렇지 않은 약치 후보들과의 또 분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돼서 결국은 울구 주민들이 결국은 그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성향의 어떤 그런 걸 선택하실 것이 그게 더 실은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4월 5일 재선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김관영 도지사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부패방지 시민센터의 김영규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권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전북 도정은 어떤 방향을 갖고 시작했을까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큰 성취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2023년 전북 도정 사자성어로 도전 경성을 정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원래 유지 경성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뜻을 세우면 나중에 그 뜻을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뜻만 세워가지고는 부족하고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지 대신에 도전이라는 말을 저희가 넣었고 도전 경성이라는 말을 올해의 도정의 사자성어로 만들고 도전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예, 예. 예,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도전 정신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행보, 분주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예. 뭐 저를 도지사로 만든 이유가 이 가장 힘든 전북 경제를 살려내라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명령을 어떻게든 제가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6개월 동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했고 국가 예산도 9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 뭐 도민들 입장에서 칭찬해야 될 일이고 또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 알맹이가 들어가야 될 이 특별자치도법 내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9조 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저희 전라북도를 별도의 권역으로 인정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특별자치도법이 됐을 때 전라북도에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예. 실제로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을 발굴해서 전라북도의 강점인 소위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문화, 관광, 예술 이런 쪽에 관련된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폭 우리 도지사가 이양받아서 우리만의 특례를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분권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특회계도 설치하자. 예.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약 18만 명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과감하게 전라북도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민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권한을 내려줘라 도지사에게. 예. 이런 것들을 이번 특별자치도 특례 규정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예산 9조 원 확보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예, 이제 9조 원이 크게 저는 새만금의 여러 SOC들이 올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는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예. 특히 올해는 신공항이 착공이 되는 의미가 있고요. 지역 간 연결 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이축 도로가 올해 완공이 됩니다. 예. 저는 새만금의 내부 십자형 도로가 처음으로 올해 완공이 되는데요. 이 십자형 도로의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외곽만을 돌았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변방을 도는 느낌만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형 도로가 생기면서 새만금 내부에 직접 관찰하고 내부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안에 그 새만금의
그 땅의 광활성 또 미래의 투자 그 매력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또 조세 제한 특례법과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만금에 오는 기업들이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나머지 2년간은 50% 면제 이런 조세 특례 제한 규정까지도 반영이 그렇죠. 돼서 앞으로 투자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데이터 산업, 탄소, 수소 산업도 함께 미래 산업으로서 전북의 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님 함께하고 계셔서 두 분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먼저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관영 지사님은 뭐 기업 유치를 뛰는 단체장, 그 트레이드 마트가 된 것 같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조세에 대한 특례법도 통과가 됐고 앞으로 7월 달이면은 국제 투자 진흥지구도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새만금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히 뜰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특히나 공무원 1대1 기업 케어를 해가지고 그 민원이랄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네.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전라북도 내부적인 그런 준비를 착착하고 있지만 네. 대기업이랄지 또 글로벌 기업들을 접촉한 결과 그분들은 또 네. 기업 측에서는 전라북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네.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대기업들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국내 30대 기업의 주요 임원들은 거의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는 일관되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북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뭐냐. 그리고 내가 거기에 공장에 갔을 때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답을 참 제가 내놓기가 초반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는 유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북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를 할까 고민하던 것들의 일환이 아까 말씀하신 1공무원 1기업 매칭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전담기구 설치 또 환경 단속 문제에 관해서 불시 단속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개선 위주의 환경 단속을 하겠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노사 문제가 없는 그런 전북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런 투자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기업 임원들이 이건 대단하다. 이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실행이 되어서 혜택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입소문을 물고 와서 상당히 대기업 유치하는데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기 대표님 말씀 나누시죠. 긍정적인 그 대화가 오고 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인사가 이제 만사라고 했는데요. 지난 어떤 개발공사 사장 인선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의회와 어떤 협치라고 해야 하나요? 네네. 이런 과정이 또 이렇게 말끔하게 개운하게 해소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있어서는 그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고 의회하고 협치를 어떻게 밖에 활동도 대단히 의미 있게 하고 있는데 또 내치도 중요한데 의회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무래도 6년 동안 민주당을 떠나 있다가 복당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오래 지켜왔던 도의원님들과의 관계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발공사 사장 인선을 두고
인선 과정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그 이후에 그때의 여러 교훈을 삼아서 청문회 제도도 개선을 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저희가 교육 협력 소통국장도 새로 임명을 하고 예. 또 정책부 장관도 새로 임명을 하고 해서 소통을 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그 문제는 저는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최근에 대한방지 그 성면 철거식이라고 하나요? 성명철거 예, 예. 작공수고 그 전국 저- 경제 예. 비전 그다음에 선포식. 우리 예. 지역에 또 뭐 전주권이긴 하지만 종합경기장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네네. 전주 중심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는 1차적으로는 전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시장께서 그 부분에 관한 개발 의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주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도 오랫동안 지금 약 7년여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과도한 특혜 시비에서 예. 벗어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좀 보충 질의를 하면은요. 예, 예. 지사님은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 전주시의 행보를 보면 과거와 단절 특징이요. 네. 과거와는 명확히 단절하는 것 같고 시민이나 의회하고는 약간 불통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과정의 어떤 시장님의 이렇게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불통의 과정 속에서 전주시가 사업 제안을 해온다면 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글쎄요. 이제 그 뭐 전주시가 가능하면 저도 시장님 만나서 그런 것이 시의회나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약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설사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터벅터벅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지금 시간이 뭐 지사님 바쁘신 것 같아서 올해 뭐 새만금 잼버리를 비롯한 국제 행사도 많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2023년 그 도정 방향 잘 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방송 전에 또 일정상 시간 제한을 저희한테 말씀해 오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더 하셨고 이경규 의원님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전주와 통합 문제를 어떤 입장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차 협약식을 맺은 곳에 이제 도지사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생협력 뭐 사업을 이제 예. 2차까지 하긴 했는데 김관영 지사도 선거 때 찬성해야 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우범기 전 시장은 뭐 당연히 그랬고 또 의태 그 완주 군수도 선거 전에는 통합해야 된다 예.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올해 정도는 뭔가 추동시키는 어떤 액션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예. 시간 때문에 어찌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유이태 군수나 김관영 지사는 물리적 기계적 통합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막 통합 추진을 추진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은 도리어 역작용을 일으키기 쉽고 그 서로 상생의 과정을 지난하게 거치면서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그 완주 군수라든지 지사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세 번의 완주 군민의 반대가 있어서 무산이 된 전주 완주. 글쎄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아우르는 행정의 통합에 물살을 탈 수도 있고 어쨌든 완주 국민들의 또 완주 정치권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부분 속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 예. 상생 좋죠. 이제 접근하는데 이제 순서고 당연한 문제인데
특히 이제 상생 협력 발전을 이제 추구하려면은 상생거리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뭐 교육, 세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정책적 과제들이 그걸 돌출해내고 완주 국민의 또는 시민단체랄지 이런 의견들을 결합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거 하려면은 사실은 연구 용역을 발주해야 돼요. 뭐 전문가들하고 같이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것을 추동시킬 수 있려면 또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주완주한테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그냥 들어보려고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 전주 을 재선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도지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간 도지사의 뭐 시간 일정상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4월 5일 재선거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재선거가 치러진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경선 과정,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드러난 것도 선거 브로커의 개입 사건들이 언론에 도배가 될 정도의 우리 지역으로서는 참 정치적 어떤 불신과 또 실망을 안겨준 사건들이 있어서 또 구속이 된 또 기소가 되고 여러 재판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도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요 부분 아울러서 이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나오고 있어서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 스스로의 공천 과정의 어떤 변화나 노력의 모습을 보이길 바라시는 건지 좀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한기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뭐 개인 의견처럼 된 거거든요. 이미 각 당은 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반대 의사를 이미 표명한 거잖아요. 민주당은요. 예. 뭐 마치 할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 의미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고, 뭐 정의당이나 여타의 어떤 소수 정당들은 당연히 지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소지가 많고 내년 총선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예. 우리 전라북도처럼 특정 정당이 이렇게 거의 독점과 독주적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벌써부터 이미 이번 재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을 놓고 당원 모집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8월까지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6개월 이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8, 9월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2월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4월이지만 당원 모집은 한 8월이면 끝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벌써 수면 아래에서는 당원 모집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것들이 되고 있다고 보면 또 다른 도돌이표 모습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초재선인데 그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들이 좀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도 좋고 뭐 유력 여러에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에 덕을 두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 지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앙 정치 문제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년도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3선 의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러기 전에 능력 없는 사람들을 좀 속아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의미나 해야 할 이유는 전북 정치인들이 물론 뭐 대변인이나 안의원도 있고 도당위원장도 있고 뭐 정원도 여러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절대 다수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본인들은 좀 항변하죠. 초세선이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위에 이제 삼선 과정쯤 걸러져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또 어떤 선택권을 가져야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그 민주당 중앙당 이런 데서 과감하게 그 쉽게 말하면 컷오프나 이런 걸 통해서 전략공천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여러 지표상으로 무능함이 보인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당원 경선을 통해서는 절대 정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좀 공론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민주당은 책임 정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과연 다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재선거가 그 제기된 그런 원인이랄지 또는 전번에 권리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돌출된 거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책임을 어떤 짓는 그리고 또 개선 대책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전주 지역 전라북도 지역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정세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책임을 반기는 거 아닌가. 그건 뭔 문제냐면은 예컨대
뭐 두세 개 정당이 경쟁은 어떤 구도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무나 우호적인 환경을 믿고 맞아면 내 것이라는 걸 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내년 총선도 있지만 또 4월 5일 날 재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 대책 내려야 되는데, 개선 대책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예. 권리당원의 문제를 과연 이대로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혹시? 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저로서는 100% 시민공천 하라 이겁니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방식을 네.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그냥 100% 시민공천으로 가자. 예, 지금 권리당원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전번에도 지난 6일 지방선거에도 단체장 후보 진영에서 예. 후보 부인이 도당에 권리당원 명부를 갖다 주는데 보따리를 갖고 들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대봉투에 한 20개, 30개씩 하는데 이런 거는 공무원 동원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 또 권리당원 문제는 전번에 저 지사 경선 때 그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만부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원 뭉치가 그래서 나왔죠. 이런 것들은 선거 캠프 조직원뿐만이 아니고 연계된 출연기관이랄지 공무원이랄지 깊숙이 개입해 있고, 또 그 여파로 어떤 전리품처럼 인사랄지 승진이랄지 이럴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짬짬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은 민주당도 결국은 몰락하고 시민도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권리당원 문제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시민 공천으로 100% 해라. 이게 저는 해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그 공당에서 그렇게 권리당원을 배제한 채,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 또 하나 문제는 네네. 그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 현역 의 입장에서는 네네. 아주 쉬운 선거 구조거든. 이게가 권리당원만 관리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국회의원 산하에는 시의원들이 있고 구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군의원, 도의원 밑에 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동아리 모임까지도 그분들 통해서 관리하면은 그렇게 쉬운 선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 예, 공학적으로도 예. 그렇고.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시민들 또 도민들이 다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폐해가 있다. 예.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숙제 김관영 지사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전주을 재선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선거가 갖는 의미는 내년 또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또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이 재선거 과정,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개면연인데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도정이든 시군장이든 올해 진짜 본인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해나간다면, 또 선거가 물론 재선거는 있지만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 외풍을 덜 타면서 소신껏 자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단체장들은 예.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전북 도민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나 절망에 대해서 또 희망의 한 줄기 빛이라도 준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단체장 의회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전주한도 통합이라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자기를 버리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완주군소나 그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에서는 찬성하고 뒤에서는 반대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허심탄회하게 각각의 위치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추진이 돼서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좀 새롭게 단초를, 우리가 특별자치 법안처럼 다른 현안들도 좀 이렇게 단초를 열어나가는 그렇죠.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희 대표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는 그만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